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제가 진행하는 인터뷰 코너에서 증권사 연구원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첫 번째로 반도체를 꼽아주시더라고요. 계속 네. 이 시간에 유성치 운용력님이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죠. 오늘 또 어떤 쪽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방금 전에도 조금 장세미 앵커가 얘기했던 핀테크 쪽에서요. 좀 관련주 쪽에서 한 종목을 또 한번 가져 나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핀테크 쪽, 특히 삼성페이와 관련돼 있는 쪽, 그죠? 그리고 무선 충전 쪽, 이런 쪽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기업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최근에 부품 장비 쪽도 잘 나가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역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최근에 이쪽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크게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은 제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시대적인 트렌드를 먼저 딱 체크하시고 유망한 트렌드라면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큰 수익으로 이어지니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피터 린치라면 이런 종목에 투자하지 않을까 하면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을 단기적인 시세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은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보시면서 투자해 나가신다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모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가져 나와 봤는데요. 아모텍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안테나 부품 쪽이에요. 이게 NFC 안테나 쪽인데 이 부분이 점유율이 꾸준히 지금 증가되면서 이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올해 1분기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삼성전자 쪽에 이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NFC 안테나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 NFC 단말기를 갖다 대면, 그죠? 카드를 갖다 대면 삑 하고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차가 지나가면서, 그죠? 인지를 해서 근거리에 들어오면은 그걸 찍 하고 인지를 해서 그게 결제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을 이제 휴대폰 쪽에, 스마트폰 쪽에 적용하기 위해서 NFC 안테나를 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그 안에다가 카드를 입력하고 선택만 하면은,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될 수 있는,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삼성이 이제 갤럭시 S6부터는 이제 모바일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기업, NFC 안테나라는 것이, 모바일 결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충전 기능도 한다는 겁니다.
그 원리 자체가 그 안에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요. 그 코일에 감겨 있는 그런 전극을 이용해서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기능과 그죠? 이 무선 충전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 되게 번거롭고 생산하는데 그죠? 이중으로 돈이 들겠죠. 근데 이것을 결합시켜 놓음으로써 앞으로 모바일 결제 시대에 그죠? 네, 무선 충전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판단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긴 해요. 네,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뭐 SKC를 비롯해서 그 외에 몇몇 기업들이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소재 개발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이 코일을 깔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면 페라이 시트라는 것을 깔아야 됩니다. 밑에 시트를 깔아줘야 되는데요. 이것마저도 내재화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그 페라이 시트를 다른 쪽에서 또 공급을 받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지만 이쪽에서는 같이 생산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죠? 어때요? 생산 효율도 높아지고 원가도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타 경쟁사보다는 효과적으로 그죠? 업체에 그러니까 거래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익성도 남다르게 좀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품주들은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단가 자체를 자꾸 인하를 시키니까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케이스에 적용되는 감전 소자 이런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또 매출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은 세라믹 칩 쪽하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텍의 성장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2014년도 23억 당기 순손실이 발생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276억, 1분기 때 한 50억 했으니까 지금 2분기 때 갤럭시 S6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따져봤을 때 276억 정도를 가이던스를 지금 정부사들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은 한 200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돌파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감안해 본다면요. 가격 1,500억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대비해서도 퍼 수준이 한 7, 8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 S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페이를 6월 말부터 도입을 하고 6월 달부터 도입을 하고요. 무선 충전 기술을 갤럭시 S6부터 도입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딸 휴대폰을 하나 이제 바꿔줬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 업체의 그런 휴대폰이었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매장에 갔다 그걸 구입을 했는데요. 알아보고. 근데 그것도 무선 충전인데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게 딱 꽂아가지고 딱 붙여버리면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아마 이 시장이 저는 상당히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모텍에 대한 그런 수요, 그러니까 삼성 측에만 지금은 상당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타 업체들이 이제는 무선 충전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올해 내년은 적어도 이쪽 사업 분야가 크게 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성의 점수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소재 개발 능력은 타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안 좋다든지, 그죠? 단가 인하 압박이 심해지게 되면 수익성이 엄청 좋아졌다가 또 1년, 2년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막 급등날 거듭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차입금이 좀 많아요. 1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이 많이 나갑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1년간으로 따져보면은 한 90억 가까이 나오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더라도 영업이익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벌었을 때 차입금을 잘 갚아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차입금을 갚아 나가서 이자 비용만 줄여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대폭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고요. 단가이나 압박 이것은 뭐 숙명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고도화돼야 되고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업체에만 기대지 말고 해외 업체 쪽으로 계속해서 신규 거래소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뉴스들이 나와준다면 아모텍의 주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이틀 전에 대량 거래가 폭발되면서 바닥권에서 일단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상당한 랠리를 펼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실적이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된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상당한 시세를 냈습니다. 연초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급등 25,000 찍고 나서는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2만 원 선도 지금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터닝해서 우상향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 봅니다. 단기 급등 후에 가격 조정 패턴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최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텍의 수급을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바닥권에서 최근에 반등 구간에서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들은 사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으로 계속 사는 건 아니지만 한 몇 주 간격으로 보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꾸준히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점이고요. 급락했다가 반등 줄 때 개인들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호전되고 있다면 그죠? 단기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눌림목이 들어올 때를 이용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의 회사 제가 실적을 조금 봐드리면요. 2015년도 거를 좀 봐주세요. 2015년도 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276억, 당기순이익 201억입니다. 그러면 EPS가 한 2,000원 정도 나오고요. 퍼가 한 8.1 정도, PBR이 1.1 정도, ROE가 올해부터 14.6, 자기 자본 이익률이 크게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IT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 대비해서 봤을 때 퍼 수준은 올해의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 볼 수 있어요. 한 10에서 15 안에서 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경쟁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다. 올해의 실적이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 주가의 하반 경쟁은 상당히 강한 걸로 보이고요. 2만 원 돌파를 다시 시도하는 그런 패턴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모텍에 대한 투자 판단은 제 판단에서는 1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25,000원 그때까지 갔을 때만 해도 거의 한 시가총액이 2,000억이 넘어서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좀 메리트가 떨어져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다시 시가총액이 고점에서 한 20% 이상 빠지고 그저 한 1,500억대, 600억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라면은 가격적으로 저는 크게 부담이 없는 흐름이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제가 7월 초입니다. 7월 초에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갤럭시 S6도 원래는 9월 달에 지금 출시가 되려고 했는데 7월 달 출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 말이나. 왜냐하면 이 삼성페이 출시하고 맞물려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로의 전환 신호탄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물론 NFC 안테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자기장 카드도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M&A를 통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앱을 깔아서 결제하는 방식도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여하튼 정부의 정책은 방향은 NFC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페이 관련 핵심주로서 분류가 됩니다. 요거 말고요. 뭐 벤 업체들이나 기존의 결제 업체들이 있죠. 중간에서 그걸 하는 그런 결제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그쪽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IT 부품 섹터 내에서 관련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신다면 7월 초 전까지 여러분들이 쭉 매수를 좀 해놓으시고 7월 달부터 삼성페이 이슈가 터졌을 때 테마될 수 있는 그죠? 오버슈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삼성 갤럭시 노트 5에도 당연히 채택이 지금 될 걸로 보이고요. 삼성페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는 시작이 되고 중국이나 해외 쪽도 7월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한 달, 두 달 정도를 본다면 가장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고요. 테마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돼서 오늘 제가 아모텍을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최근에는 종목 중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단기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렌드를 보고 그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결국 한 달에 한두 달 움직이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나머지는 행보 아니면 조정입니다. 근데 그 한두 달 움직일 때 2배, 3배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아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설계업체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공략하신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핀테크 분야 삼성페이로 인해서 탄력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쪽에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시장 또 특징적인 부분들은 내추럴 엔도텍의 강한 반등입니다. 셀바이오텍도 덩달아서 함께 11%에서 10%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ACT도 오늘 급반등에 나섭니다. 오후장 잘 보내십시오. 금요일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